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과 약속한 대로 오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주 동안 유지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연휴가 끝난 뒤에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지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런 용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뜻이죠. 생활 방역이란 말에 사실 우리는 좀 익숙한데요. 네네. 이제 정부가 애써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런 말을 이제 꺼냈고요. 예. 사실상 공식 용어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예. 오는 6일에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거리두기를 계속 좀 실천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지금 그 취재한 바로는 최근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놓고 예. 생활방역위원회 안에서 격론이 있었다고 저는 이제 취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 전문가들이 특히 경제 쪽 전문가들이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여러 지침들이 마련이 돼 있지 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반대 의견이 꽤 많았는데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국민적 피로감을 이유로 6일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옮겨가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은. 그런데 생활 방역이란 말보다는 거리두기를 남겨두는 것이 좋은 이유가 이른바 그 세세한 모든 영역에서의 기본 수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지금 여러 분야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생활 방역으로 통째로 거리두기 자체를 없애버리게 되면 국민들이 가뜩이나 연휴 때문에 많이 그 밀집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예. 완전히 거리두기가 폐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란 말을 강조하면서 이 거리두기는 코로나19가 완전히 박멸될 때까지 계속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방역 예. 그 본부에서도 못을 박았죠. 네. 아마 이런 방식으로 갈 것 같고요. 예. 그래서 3일 그 발표 때는 아마 방대본 회의가 끝나고 오후 5시에서 5시 반 이때쯤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원칙을 큰 틀에서 강조하고 일단 합의를 본 부분만 약간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커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또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이 외국인 근로자, 무등록 외국인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 병을 숨길 수도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안을 청소할 때 일단 눈에 띄는 곳에 있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다 치우고 나면 구석구석 이제 마무리 청소를 하게 예.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그 방역과 검사와 치료를 했는데요. 네. 이제 미등록 외국인은 불법 체류한 외국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적발이 되면은 강제 추방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해서 검사 받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분들도 다 검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이 외국인 노동자가 30만 명쯤 거기 거주하는데 그 예. 숙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감염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측면에서도 이 이른바 미등록 외국인을 검사를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일시 유예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를 받거나 진료를 받는 걸 다 무료로 하고요. 네.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단속도 일시적으로 유예를 해서 가능하면 모든 그 외국인이 마음 놓고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노숙인들이죠. 네. 그 노숙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이 방역막 바깥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분들은 임시 보호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결핵 검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결핵이 전염병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 결핵 검사할 때 같이 검사를 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검사비, 치료비 다 무료죠. 그렇습니다. 예. 무료입니다. 예. 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에 앞서서 정부가 이미 그 수칙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론 수렴 중인데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맨 처음 나온 게 생활 방역 기본 수칙이라는 게 예. 나왔었죠. 그 이제 개인 방역이 있고 집단 방역이 있고 그래서 기본 수칙이 각각 5가지고 네. 개인 방역은 보조 수칙 5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개인 방역과 집단 방역 기본 수칙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면 뭐 3, 4일 동안 집에 머물기라든가 예. 손 씻기, 뭐 환기하기, 그다음에 간격두기 이런 것들이 개인적 그 개인 방역 기본 수칙이고요. 네. 보조 수칙은 마스크를 쓰기, 뭐 소독하기, 그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고위험 생활 수칙을 준수하기 이런 내용들이고요. 네. 집단 방역 기본 수칙은 뭐 주로 이제 공동체란 말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공동체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서 이 방역 관리자가 지침도 만들고 지침도 준수하도록 하는데 이 공동체의 범위 안에 시설뿐 아니라 모임, 그러니까 아파트 분여회라든가 예. 이런 모임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이런 공동체도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역 수칙 가운데 이해 충돌이 되는 그런 수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게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 때문에 이 뭐 의자 식탁을 이렇게 떼어놓으면 사실 매출이 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3일에 발표될 그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 이 논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부딪혔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서로의 이해관계라든가 문화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사실상 아직 정부 내에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론이 이제 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소상공인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에게 탁자의 거리를 2m 이상 띄워놓으라 하면 5개 놓을 탁자를 2개밖에 놓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예. 되면 손님이 줄고 수입이 줄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줄어든 수입은 과연 누가 감당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그 식당의 주인이 감당을 할 것이냐? 그것을 예. 정부가 감당할 것이냐? 만약에 감당을 한다면 누가 어느 정도를 감당할 것이냐? 네.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그 피해를 왜 감수해야 되는지, 감수한 당사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아주 복잡한 수칙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아프면 3, 4일 동안 집에 머물게 하면 회사에서는 유료로 그 휴가를 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유료 휴가의 비용은 누가 될 것이냐? 개인이 물 것이냐? 회사가 담당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어느 정도를 보조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문화 충돌 같은 것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인들의 음식 습관은 각자의 그릇에 덜어서 먹는 습관이 돼 있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음식점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가능하면 개인 접시를 사용하기 이런 것들도 수칙에 담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예, 예. 이런 것들은 상당한 문화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의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관리자의 안내를 손님이 이행하지 않으면 새로 만들 수칙에는 그 손님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겠다는데 예. 입장을 거부한다는 게 서로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예, 날 수 예, 있거든요. 예, 그럼 그렇겠네요.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이냐. 그리고 이 조정된 수칙이 얼마만큼 국민들이 다 같이 수긍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은 이런 문제군요.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 있지 않아서 최근에 있었던 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너무 서둘러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옮겨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아마 남은 기간 동안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순차적으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나오더라도 상당 기간은 어느 정도의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앞서서도 잠시 그 생활방역위원회 내부 논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문화적 충돌, 이해관계 충돌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어떤 문화의 문제나 입장의 차이의 충돌보다는 예. 경제적인 충돌,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 상당히 좀 첨예합니다. 그런 예. 부분들은 누군가는 손해를 그러니까 명시적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정하는데 쉽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결국은 또 정부가 중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세금 문제가 또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 속 거리두기와 함께 등교 계약, 등교 계약과 관련된 결정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거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교육당국과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예. 교육당국은 등교 계약의 일정이나 방법과 관련돼서 아직도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제 공식 입장입니다. 공식 입장이고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교육부가 이 등교 계약을 위해서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육 전문가
또 광역 당국 또 교육감 이런 분들하고 이제 여러 번 협의를 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고등학교 3학년부터 우선 등교한다. 이거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당초에는 고3과 중3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교육감들이 중3의 등교 개학을 반대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3은 당장 5월 12일에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 연합 평가 시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3은 아마 5월 11일, 그러니까 5월 5일,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 등교 개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내부적으로는 11일 또는 18일을 가지고 아직은 상당히 의견이 이제 서로 나뉘고 있다고 하는데 네. 11일에 고3 학생들이 등교 개학을 하게 되면 12일에 있을 경기도 주관하는 그 전국 연합 평가는 사실은 등교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11일이 좀 우세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어저께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황금 연휴가 5일에 끝나니까 예. 2주의 기간은 지켜봐야 된다. 아, 이 얘기가 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총선이 끝난 뒤 2주가 지난 어제 그제 그 시점에서 이 환자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총선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네. 보면 우리도 5일까지 있는 이 황금 연휴에 그 잠복기가 끝나는 19일 이후에는 평가를 해야지 그 전에 섣불리 등교 계약을 결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고3은 그 다음 주쯤에 우선 계약을 하고 등교를 하고 나머지 학년은 그 다음 주나 꼭 그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뭐 11일이나 18일 모두 좀 양측 의견이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서로가 이제 각자의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런 부분들은 강조를 했죠. 단계적 등교 계약 하겠다. 그 다음에 오전 오후반 이것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격일 등교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다 병행하는 방향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의 안들이 있습니다. 이 안들을 어떻게 절충하는지 이거는 남은 시간 내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 가운데 일부 이제 실내 시설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박물관 같은 거 그렇습니다. 일부 개방하는 문제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달 22일에 네. 실외 시설, 일부 실외 시설을 예.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랬었죠. 국립공원이라든가 예. 수목원 이런데. 그다음에 체육 시설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은 방역 당국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지자체나 민간도 안전 수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운영이 재개되고 있는데 이제 5월 6일부터는 국립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예. 네. 이 세 곳을 역시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관람만 허용합니다. 단체 관람 같은 건 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예약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하루에 정해진 인원만 볼 수 있는 것이죠. 분산해서 수용을 그렇습니다. 하는 시간도 거군요. 나뉘게 됩니다. 오전에 몇 명, 오후에 몇 명. 단체 관람이 안 되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그 이런 것들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좀 고지를 하고요. 도서관은 복사하고 대출 반납 서비스만 일단 재개가 되고요. 예. 서고 그 개방은 조금 시간을 두고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좀 나라 밖 코로나19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요.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이 뉴욕시 길거리에 네. 트럭에 이 시신이 가득 담겨 있는 게 발견이 됐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충격적입니다. 지난달 29일에 뉴욕의 길거리에 트럭이 여러 대 서 있었는데요. 그 트럭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 그 안에 그 시신을 담는 가방, 보관용 가방 안에 시신들이 잔뜩 있었다는 예. 것이죠. 네. 한 60구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그것도 대낮에 시내 길거리에서 그런 트럭이 발견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알아보니까 부근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하도 오니까 장례식장이 보관을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신 보관용 냉동차를 빌려서 그 안에다가 냉동 보관을 해놓고 있었던 상황인데 고장이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냄새도 나고 부패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인데요. 네. 뉴욕은 현재 사망자가 14,000여 명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 도시에서 사망자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사실 어떤 시설로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현재 뉴욕시에서는 이 시신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화장도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에 냉동 트럭을 세워놓는 이런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얼마 전에는 그 뉴욕 맨하튼 북쪽 쪽에 그 하트섬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원래 공동묘지긴 합니다만 네. 거기도 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을 거기에 임시로 안치했다고 그 하더라고요. 화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랐죠. 예. 정말 전혀 의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임시 가면을 만드는 것을 보고 야 저것이 과연 초강대국 미국에서 일어날 일이냐라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놀랐었는데 네. 사실은 이 사건은 아마 지금 미국의 코로나 사태를 의 참상을 보여주는 아마 대표적이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네. 뭐 유튜브나 이런 곳에 보면 그런 참상 등을 담은 영상도 많이 올라오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끔찍한 영상들이 올라오는데요. 뉴욕 코로나로 죽은 도시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네. 것들이 화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하는 거고요. 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에 가기 힘든 상황이고 예.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일반 병을 가진 사람들은 아예 병원에 갈 수가 없다고 예. 합니다. 예. 코로나19 진료를 위해서 다른 진료들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뉴욕에서는 다치면 아무 답이 없다. 그냥 아플 수밖에 없다. 이런 그 한탄들이 나온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화면을 보면은 지금 뉴욕은 4월 3일부터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하루 세 끼 무료 급식을 나눠줍니다. 네. 그것도 사실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화면을 보면 고등학교 같은 데서 무료 급식을 해주는데 줄이 수백 미터 서 있는 모습이 예. 있고요. 예. 뭐 샌드위치를 받아왔다, 뭘 받아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참 어디 아프리카의 힘든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광경들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인 마트 예. 사재기 때문에 예. 9시 문 여는 시간이 되면 줄이 수백 미터 쓰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스몰 토크라고 해서 아마 우리 김영수 특파원은 앵커는 잘 아시겠지만 네. 모르는 사람과도 막 대화를 나누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감염에 아주 주범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줄을 서서 예. 막 서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들이 올라오면서 이것이 과연 이제 미국의 현실인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탓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연방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이제 그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마다 결정할 내용들인데 사실은 이제 상당히 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역시 아무래도 환자 발생이 없는 주가 위주로 이제 풀게 되는 것인데 네. 뉴욕주는 지금 풀 생각은 전혀 못하죠. 예. 네. 지금 뉴욕 지하철 심야 시간대 운행을 중단하겠다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김영수 앵커는 뉴욕 특파원을 하셔서 알겠지만 뉴욕 지하철이라는 게 어찌 보면 또 세계적인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예. 이용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10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1904년에 개통을 한 거니까 예. 10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20억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하루에 500만 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역사 깊고 규모가 큰 그런 지하철인데 네. 심야 시간대에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예. 5월 6일부터 새벽 1시에서 5시까지. 아. 그 이유는 노숙자들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지금 뉴욕에 있는 노숙인 보호시설은 코로나19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 왜냐하면 병원 이외의 시설에서는 진단과 진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노숙인들이 노숙인 보호소를 들어가면 오히려 코로나19에 걸려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밤만 되면 이 뉴욕 지하철에 와서 밤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됐다고 생각해서 명목은 소독을 위해서 운행을 중단한다입니다. 네. 언제까지 중단되는지는 모르겠고요. 매일 열차들을 소독하겠다는 것인데 예. 어쨌든 노숙인 때문에 뉴욕의 지하철도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모두가 가고 싶어하고 또 이렇게 활기가 넘쳤던 뉴욕이 지금 죽음의 도시가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언제쯤 더 다시 회복될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